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지난주 시간에 배웠던 건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의를 갖다가 3시간에 걸쳐서 했죠, 그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194페이지에 보면 광역 도시 계획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 194페이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간략하게 본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할 법률이라는 것은 계획 없으면 개발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근본적 이유는 난개발 방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면 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여요. 이 계획 중에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 했죠? 국가계획. 공부할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렇죠?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최상위 계획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계획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토지를 갖다가 지금 이건 다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아직 건물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이용개발 보전하겠다. 그러면 이용개발 보전하겠다면 이 계획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계획에. 자, 그러면 요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건 약자랬죠.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한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자체가 계획 주체가 한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국가가 한 계획이죠. 이건 지방이 한 계획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중에 다 계획 주체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도시는 뭐의 준말이랬죠? 특별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6대 광역시, 그렇죠? 그 다음에 자라고 쓰자 그랬죠? 왜? 자치도, 자치시, 그 다음 시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줄여서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란 말은 특광자 시를 도시라고 한다. 군을 군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여기에는 자치구가 있죠? 군은 계획 주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또 우리 대구광역시 같이 달성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획 주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군과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창녕군이라든가 여기랑 다르다. 그렇죠? 여기 달성군은 계획 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도시군 계획 주체가 둘 이상 알겠죠? 둘 이상 있으면 그걸 갖다가 둘 이상 하면 뭐가 문제되냐면 이기주의가 발생해요. 이기주의. 그래서 서로 좋은 건 서로 하려고 또 나쁜 건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님비중은 핀피중은 뭐 그거 알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둘 이상이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계획을 묶는 대상 지역을 알겠죠? 대상 지역을 자율적으로 맡기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돼가지고 공공복리란 말이 깨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대상 지역을. 대상 지역, 땅을 묶는 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광역계획권. 근데 원래 정확하면 광역계획권역,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래서 땅을 묶어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묶어주면 거기 상급기관이 묶어야 되겠죠.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는 하급기관이 뭐라 해야 되냐면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돼. 그 계획을 광역 뭐라 한다?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제일 먼저 뭐가 먼저 지정돼야 돼?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돼요. 이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상급기관이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종합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배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개 이제 목표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도시군 아닙니다. 기본 계획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얘는 여기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그러면 요때 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얘가 가장 중요한 계획인 겁니다. 우리 계속 얘를 공부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러나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말은 또 오늘 이 시간 다 이거 배우겠지만 자,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기본 계획은 공간 구조가 나타나면 그 공간 구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간 구조를 갖다가 되게 이제 그 약자적인 슬로건을 내세워요. 그렇죠? 우리 대구광역시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컬러풀 대구. 그럼 컬러풀 대구란 말은 여태까지 예전에는 섬유, 직조, 주조 이걸 중점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양산업 됐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다변화, 다채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컬러풀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가져가는 계획으로서 자, 종합계획이야. 그러면 컬러풀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채롭게 뭘 해야 되겠어요? 변화를 가져오려면 공간 구조가 하나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제 두 개 있어요. 세 개 공간 구조를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야. 대구, 동대구 이게 도심이란 말이야. 또 6개의 부도심이 될 수 있겠고 1개의 신도시다. 그래서 현풍 신도시 쪽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종합계획이야. 그럼 현풍 신도시를 만들면 거기에 도시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뭐가 이루어져야 돼? 사람은 먹고 살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지면 쪽에다가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죠. 그런 것들처럼 그것이 다 종합계획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그래, 지금 이 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이 계획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중에 첫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쉬운 농지법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포기했다는 소리잖아요. 농지법 안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어느 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문제 풀 때도 맞출 수 있어요. 두 문제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건 배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뭘 배워야 되겠어요? 광역. 그런데 이제 왜냐? 자, 요게 최상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 이게 기분 나쁜 한자죠. 부합. 그래서 제가 한자는 뭐 못 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하는 부합. 알맞게 서로 합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알맞게 해야 된다. 그럼 바로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와 위가 충돌되면 누가 우선해야 되겠죠?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자, 이게 위계질서 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위계질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근데 법적 근거 없으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이제 138조라는 걸 나중에 알려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공부할 게 뭐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광역도시 계획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광역도시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묶어줘야 돼? 광역계획권. 얘는 계획이 아니야. 땅의 범위를 지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획은 요쪽만 계획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광역계획권. 권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편하게. 자,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란 건 자, 왜 둘 이상을 갖다 왜 묶느냐? 그 묶는 이유가 그 교재에 써 있죠. 자, 그래서 19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국토장관 시도자는 둘 이상의 특광자 시군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계획주체잖아, 걔네들이. 그렇죠? 계획주체 몇 개 이상? 그렇지. 2개 이상. 그 앞에 둘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했지 않았어요? 앞에 둘 이상. 그렇죠? 계획주체. 외울 필요 없잖아. 그래서 특광자 시장 군수 이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첫 번째 공간 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겠다.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겠다. 자, 페이지 194페이지 하는 겁니다. 상단부에. 자, 그 다음에 뭐가 했냐면 환경을 보존하겠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외우지는 마세요. 이건 그냥 이런 개념이다 하면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권역이래, 땅이랬죠. 땅을 묶는데 어떻게 묶느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굴 묶은 것 같아요? 대구와 경북을 묶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대경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경권이 바로 뭐냐? 자, 광역계획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결국 어떻게 묶은 겁니까? 대구광역 뭐죠? 저는 몰라요. 대구광역 뭐랍니까? 시, 경상북도 뭐를 묶은 거예요? 시도를 묶은 거죠. 시도를 몇 개 묶었어요? 2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묶어줘야 될까? 국가에서 앞으로 그러지 말고 거기에 국가계획에 하는 사람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첫 시간에 배웠죠. 그럼 각부 장관일 거 아니야. 여기는 땅에 대한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묶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시도에 걸쳤을 때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토장관 이렇게 씁시다. 근데 어떤 사람 자꾸 국장을 하는데 국장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우리 여기 대구광역시청 가도 국 있으면 국장님 계셔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요.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 만약에 경상남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활권이 같다면. 근데 생활권이 경상남도와 같지는 거의 않습니다. 근데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대구광역시 달성군하고 자, 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창녕군 있잖아. 거의 생활권이 같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창녕군은 어디입니까? 창녕군은 어디죠? 경남이죠. 자,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군하고 이 군은 같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죠. 계획주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창녕군수는 계획주체죠. 창녕군수가 여기 있는 대구광역시장한테 우리 같이 계획 수립합시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장이 뭐라 할까? 굳이 싫다라겠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유치원애가 와가지고 성인한테 와서 같이 놀자 그러면 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놀까? 잘 놀아줘요? 놀아준 것보다 행복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경남도지사. 시도사람 아무리 적게 묶었더라도 경계가 뭐니까? 시도 경계니까. 그러니까 일부 묶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더라도 경계가 지나가면 누가 묶어줘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겠죠? 그래서 일부 묶을 때는 군까지 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 묶을 수 있냐? 바로 읍면까지 묶을 수 있어요. 읍면.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현풍읍까지 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면 단위가 있다. 그럼 그 면 단위까지도 묶을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잘 모르지만 대한면인가 그쪽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묶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일부는 어디까지 묶을 수 있다? 구, 군, 읍, 면까지. 그래서 일부 묶을 때는 구도 묶을 수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군도 묶을 수 있고, 달성군 전체 묶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읍, 현포 읍까지 묶을 수 있단 말이야. 대한면까지 묶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부까지도 묶을 수 있다 하는 거 이해하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일부도 묶을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그러면 여기는 누가 묶었습니까? 국토장관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가 대구광역시에는 구가 있지만 구는 계획주체 아니야. 누가 내라 그랬어요? 계획주체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계획 주체 둘을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광역시장은 광역계획을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달서구와 달성구를 묶었다. 그럼 광역이다? 아니다. 대구광역시장 한 명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경상북도 중에 자 여기 같은 도 안에 같은 도여야 돼. 같은 도 안에서 자 시를 묶을 수도 있고 군을 묶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시군을 묶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여기 가장 가까이 예를 들어서 구미시가 있다. 그럼 구미시. 옆에 또 칠곡군이 있다. 그러면 칠곡군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시군하고 여기 시도하고 또 차이를 모른다는 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가 나오면 뒤에 글자를 꼭 확인해 버렸죠. 여기는 도는 광역자치잖아. 여기는 누구예요? 기초자치잖아. 그럼 앞에 시장은 일반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와서 공법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시군을 묶을 때 방금처럼 이렇게 묶는 건 누가 묶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도지사가. 여기는 경북도지사가 묶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묶을 수도 있지만 일부 묶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일부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묶는 것은 어디까지 묶을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석적읍이라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읍. 그다음에 이쪽에 면도 있고 동도 있단 말이에요. 도농복합시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읍, 면까지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일부 묶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일부 묶으면 어디까지? 읍, 면. 크게는 구군, 읍, 면까지 묶을 수 있다. 그래서 특기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은 그래 교과서 거기서 봐봐요. 전부 묶을 수도 있고 일부란 말이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부는 구, 읍, 면까지 묶을 수 있다. 검은 박스 위에서 네 번째 줄.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네요. 자 여기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자 시도에 있으면 누가 묶는다? 국토장관이 묶는 걸 우리가 법에서 지정한다는 거예요. 땅을 묶으니까 지정. 알겠죠? 자 여기 시군에 걸쳤으면 같은 도에 시군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사람은 지정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그 밑에 검은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그게 보니까 광역계획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거쳤다. 그럼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장관. 네, 보니까 같은 도입니다. 관할구 같은 도야 돼. 자, 같은 도에 있을 때죠. 자, 같은 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도가 아니잖아요. 창녕군하고 이렇게 묶으면 안 되잖아. 그때는 국토장관이 묶어줘야 되겠죠. 그럼 같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안에서 묶겠다는 도지사가 묶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이때 절차가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절차는요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직권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이. 왜? 이기주의니까 직권 묶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청해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권을 묶든 요청을 묶든 일방적으로 국토장관이 묶으면 자 여러분들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따라와라. 요새 자식들 따라옵니까? 반기 들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직권을 묶든 일방적으로 묶든 요청을 하든 간에 바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겁니다. 의견 청취. 자, 그 말이 우리 이제 그 교재는 없어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자, 아직 또 심학습과 더 할 거지만, 자, 의견 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따라서 협의를 집어넣는다면 협의란 건 관련 부서들을 갖다 협의를 하래. 협의하게 되면 우리 옛날 말 긁어부스럼이는 거예요.
뭐가 되냐?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 이기주의 때문에. 누구랑 누구랑 묶는다더라 그러면 벌써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협의를 못하고 전문가한테 그냥 심의 거쳐서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으니까 알아라. 나 혼자 독자한 줄 안 했다. 난 적어도 누구한테 물어봤다? 전문가한테 들어봤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협의가 없이 심의를 거쳐서 그냥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를. 통보한 이유를 알겠죠?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통보했으면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민이 아니야. 지금 주민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 계획 주체를 구속하는 거예요. 계획 주체이잖아. 그래서 이걸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면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건 주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땅을 묵는 거잖아. 땅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보세요. 그냥 지금 처음 하신 분은 자 이거 봐.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이 사람이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누가 지정한다? 상급기관이 지정한다. 그럼 지정했으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의견 듣고 전문가 통해서 뭐 하면 한다? 통지만 한다.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하면 여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다면 광역 도시 계획을 여기는 이제 뭐라 하냐? 계획이니까 뭐라 해요? 수립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광역 도시 계획이 뭐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보면 광역 도시 계획 자 거기 개념했죠? 우리 지난주 했죠? 다시 한번 확인 반복하느라 했죠? 그분이 뭐 했어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게 광역 계획권이야. 광역 계획권입니다. 그놈을 표시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천연스럽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봐요. 둘 이상의 시도, 시군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둘 이상을 포함한 건 맞잖아. 그 둘 이상 포함하면 내가 마음에 맞는 애들만 가서 묶고서 하면 죽자 소리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지정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앞에 글자가 광역계획권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 그걸 꼭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묶어놓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념은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은 거기 있으니까 제가 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있죠? 자, 그럼 개념했으면 두 번째는 성격을 파악해야 돼.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왜 제가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국가기관 시험제 안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도시군 계획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나누는 거냐? 성격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성격. 알겠죠? 그러니까 뭐 성격 하는 건 어떤 놈은 좋고 나쁘고 이 얘기 아니야.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진다? 구속력. 이때 이 구속력이란 건 여러분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여기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비구속적이란 말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구속적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컬러풀 대구라 해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지장 준 거 있어요? 없죠? 쟁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경권 묶었다고 여러분들 지장 준 거 있습니까? 소송 제기할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비구속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비구속적인 거는 나중에 잘못됐더라도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사전에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구속적이잖아요. 그냥 지금 해더라도 나중에 안 되면 내가 뭘 하면 돼요? 쟁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구속력이 없는 거와 구속력이 있는 걸 이야기할 때 절차가 틀려져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 수립이란 용어를 써요. 수립. 이제 그 이유는 또 설명해 줄 거고. 자, 여기는 이반이란 말 써요.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어디가 수립인지 이반인지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X 앞에 그냥 수. 자, 이반이야, 동그라미야, 이반.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위에 얘기니까.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이란 말입니다. 대외라는 거 아까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그랬잖아요.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생활 계획이잖아. 생활 계획 수립할 때 부모님한테 상의하신 분 손 좀 들어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거잖아. 그죠? 누구만 구속했어? 나만. 그러니까 내 멋대로잖아. 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공부하다 밥 먹겠다. 알겠죠? 근데 밥 주는 시간 부모님이 맞춰줘, 안 맞춰줘? 갖다 줘야 먹는 거잖아. 그렇지? 공부하려도 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내 계획대로 안 해요?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나만 구속하는 걸 대내이란 말이야, 내. 알겠죠? 자, 부모님까지 구속하는 걸 대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다툴 수가 없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행정쟁송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돼? 성격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자, 거기 뭐라 했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비구속적 계획. 그 다음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나만 구속하는 거지, 다른 사람 권리 의무 관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지위는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보다는 상위 계기야. 저 부합이라고 썼잖아요. 도시군 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야. 그렇죠? 국가 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면 충돌되면 뭐를 우선해야 되겠어요? 광역을 우선한다. 최고 많이 나온 지문이란 말이에요. 왜 아까 상위 계획 부합돼야 된다 했잖아요. 충돌되면 뭐를 우선한다? 상위 계획을 우선한다. 이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용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용 지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측 상단부에 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페이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195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했어요, 공부하지 말랬어요? 하지 말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수립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지금부터 수립이란 말을 써요. 이 숫자를 제가 한자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나무 숫자야. 이거 새우달죠? 나무를 심는 거잖아. 내가 이미 했어, 안 했어? 한 거죠.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수립이란 말 자체를 제가 왜 한자를 그려주느냐? 이건 이미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숙제하면 검사 받죠? 똑같은 거예요. 또, 자, 수립했으니까 상급기관한테 뭐 받아야 되겠어요? 승인 받는다 소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수립 승인 절차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절차? 수립 승인 절차. 그래서 이제 수립 단계, 승인 단계로 나눠서 강의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누가 있냐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수립할 때 수립 기준이 나옵니다. 자, 수립 기준. 여기 꼭 주의할 것. 자, 이것만 알아도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얘만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작년도 거 맞출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땡땡 계획에 수립 기준 나온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리모델링 계획. 알겠죠?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자, 누가 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소리와 요거랑 조심할 것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했더니 얘는 98%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자 2%인데 1%는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니까 빼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딱 시험지 나올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는데 계획이 나온다면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한 가지뿐이에요. 이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배워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 무슨 계획? 이건 또 반복해드리겠지만 저는 반복해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 저는 암기할 소리 안 합니다. 암기는 나중에 죽자고 암기하면 돼. 나중에. 여러분 발등 떨어질 때 암기하면 그래도 남습니다. 지금 암기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해부터 하셔야 돼. 자, 98%의 환지계획은 얘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이야. 알겠어요? 그 왜 그럴까? 여기는 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기준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대구광역시 계획을 수립할 때와 경남 수립할 때 아니면 그중에 창녕군이 수립할 때 고령군이 수립할 때 똑같은 잣대로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건 법제화가 됐다는 거야. 법제화. 그러면 똑같이 하란 말은 속된 우리 붕어빵이죠. 붕어빵 다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 죽으라 소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고. 근데 왜 여기만큼은 국토교통부령이냐? 환지계획이란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환자가 바꿀 한자예요. 땅을 바꾼데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 전통적인 그 전답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전답의 구조가 꼬불꼬불, 그죠?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사행식 그러면 돼요. 뱀사자. 뱀이 가는 것처럼 계속 이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만 국어란 말은 녹록길이잖아. 수로잖아, 수로. 그럼 이 사람들은 물 대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나중에 추수할 때도 어떻게 돼?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사 져야 그 집 지나서 그 땅 지나서 추수를 하잖아. 효율적이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지, 경지정리.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녹록길 국어를 만들고 될 수 있는데 제자리 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잣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만큼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나머지 계획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왔을 때 더 이상 나중에 보면 제가 물어볼 때 자, 땡땡땡 계획 기준 얘 빼놓고는 다 누가 정한다? 그렇죠. 좀 이따 또 확인시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누가 있어야 될 거냐? 수립권자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된다? 수립권자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195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수립권자. 수립권자.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기 있는 광역계획권을, 자,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활용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시도에 걸쳤죠?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죠? 국토장관이. 자, 여기는 어디에 걸쳤죠? 같은 도인데 시군에 걸쳤죠? 그럼 누가 지정했죠? 도지사가. 시 두 사람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지금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통지한다 했잖아요. 통보. 통지랑 통보 같은 소리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문서에서 알려주는 것 차이가 있지만 그냥 통지나 통보 같아요. 개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알려주면 여기 있는 알림 받은 애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걸 이제 봐줘야 되겠죠? 자, 지정해서 통보해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수립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원칙적으로 must란 말이야. 하여야 한다요. 이기주의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하라 이거야. 반드시 하라.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렇죠? 그럼 여기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지정하라면 안 돼. 알겠죠? 피해보는 사람 꼭 있잖아.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이겁니다. 그럼 수립권자가 누구야?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시도사 지정하는 거. 했으면 시도사가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했으면 이걸 지정 통보한 날로 수립해서 3년 내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승인 신청. 자, 누구한테 승인을 신청할 거냐면 지정권자인 이 사람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확인시켜 줄게요.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협의하지 않아서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안 하면 3년이 경과됐으면 시험지 여기 이제 포인트란 말이야. 실효된다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전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묶은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계획 수립하라는 거잖아. 안 하면 다 죽게 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얘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내 승인 시하면 이 사람이 직접 must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의무야. 의무. 그렇죠? 그럼 누구도 있어요? 수립권자가? 국토장관도 있네요. 그렇죠? 또 국토장관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이거 말고도 국가 계획과 관련됐으면 반드시 국토장관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부터 보고 제가 교과서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시도가 아니라 시군에 걸쳤죠? 같은 도에 있죠?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럼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돼? 응? 봐봐,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애한테 통보해 줄 거 아니야.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시도고, 얘는 누구야? 시장 군수잖아. 그렇죠? 상급기관을 묶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주면 이 시장 군수가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수립 뭐 하도록 돼 있다? must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했으면 얘도 승인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몇 년 내? 3년 내. 지정 통지한 날로부터. 근데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을 갖다가 안 하더라. 그럼 자, 여기는 누구한테 승인 신청한다 그랬어요? 도지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도지사가 안 하면 직접 must. 자, 그러면 하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4가지.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국토장관이 지정했잖아요. 그럼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알겠죠? 또 여기 보세요.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누가 해야 되겠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몇 년 내 승인 신청하도록 다? 3년 내. 안 하면 누가? 국토장관이. 어떤 경우? 시도의 경우는. 그렇죠? 국가계획관에서 반드시 국토장관이 하는 거고. 시군의 경우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립권자가 따지고 보면 그 검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얘기한 이 must, 이거 4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must. 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라 그랬죠? 그 어디에? 여기네. 같은 도. 그렇죠? 그러면 누가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도지사 그러면 안 돼. 광역계획권 도지사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밑에 애들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박스 위에 must라고 돼 있잖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박스 위에 글자가. 그러니까 의무란 말이에요. must. 박스 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죠? 시도에 있으면 국토장관이 했지만 실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돼 있죠? 자, 그래서 1호, 2호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3호는 어떤 얘기냐? 광역계획권이 있는데, 자,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 아저씨가 누가? 시장 군수가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직접 한다? 도지사가 직접 해야 한다. 이게 3호고. 그 다음에 4호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시도에 걸쳤을 때 국토장관 지정 통보해주면 시도사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서 3년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누가 직접 한다? 국토장관.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죠. 무슨 계획과 관련됐으면?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이해됐어요? 이것이 검은 박스 내용이야. 그래서 걔는 하여야 한다. must란 말이야. 그거는. 근데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는 뭐라고 되냐면 그건 다 can이야. 뒤에 글자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잖아. 그것도 밑줄. 그때 글자 뒤에다 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195페이지 제일 밑에 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3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교재 보지 말고. 자, 여기 국토장관이 봐요. 시도에 걸쳤으면 누가 지정했죠? 꼭 아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그렇죠? 근데 여기 지정 통보하면서 야,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당신이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래 물어볼 수 있어요. 공동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국토장관이. 알겠죠? 그건 거꾸로 통보받은 시도사가 보니까 막막해. 혼자 하려니까. 그러니까
같이 좀 해주세요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자, 필요 요청 글자 안에 요청자 필요자 나오면 무조건 캔이야. 읽을 거 없어. 알겠어요? 자, 여기도 봐요. 여기 도지사가 지정했죠. 통제했잖아. 통제하면서 야, 이거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공동으로 can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 조심해줘요. 얘는 시장 군수가 보니까 못할 것 같아 혼자. 알겠죠? 못할 수도 있고 못할 것 같아. 두 가지 여기는 조심해줘야 돼. 여기는 처음서부터 못할 것 같으면 자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을.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봤어. 해보니까 진행이 안 돼.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그때 협의해서 도지사한테 당신이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해달라는 건 단독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이 하자는 거와 단독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협의해서 뭐 한다? 요청. 그 요청하면 단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걸 글자로 찾아봅시다. 거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국토장관은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아까 여기 봐요. 얘가 요청했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can. 그게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도지사는 여기 봐요. 도지사는 자, 얘가 보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같이 할 수 있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죠. 그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은 별표 쳐놓고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기 봐요. 시장 군수가 자기 할 것 같았잖아. 얘는 처음부터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여기 보세요.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면 협의 요청해서 도지사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봐요. 여기는 여기 있는 경우는 이쪽 can 있잖아요. can의 경우는 상급기관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승인 받을 일이 있어 없어? 없죠. 바로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는 얘네들 수립했잖아. 얘가 알아 몰라? 3년 동안 아무 소리 없으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같이 하자고 했고 요청했고, 또 마지막 제가 별표 칠하는 거는 이놈들이 해서 나한테 받을 걸 내가 해달라서 내가 했어. 승인 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거기 2번, 3번, 4번은 승인받지 않는다고 옆에다가 써주시면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해를 하란 말이야. 외우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럼 여기 보세요. must는 다 뭐 받도록 돼 있어요? 승인. 자, 여기 있는 얘가 하는 거 국토장관 최고 대빵이 할 때는 승인 받을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자, 같이 하자고 했다든가 혼자 했을 때는 승인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요. 결론적으로 얘도 혼자 했죠. 얘도 혼자 했죠. 자, 여기 도지사가 직접 했잖아. 여기도 직접 도지사가 했잖아. 그럼 단독으로 했을 때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문장을 읽을 때 봐요.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그러면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된다? 너무 빨랐어요?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시도지사가 뭘 안 받아요? 여기 있잖아. 그럼 승인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뭐랑 운동하냐면 여기 국토장관과 시도사가 공동을 할 때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할 때는 안 받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
요것만 이해하면, 지금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다. 자, 보세요. 이것이 시도에 걸쳤을 때와 같은 도의 시군에 걸쳤을 때, 자, 여기 광역 계획권은 지정은 누가 하고,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하는지, 이걸 혼동하는 게 제일 먼저 혼동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자, 봐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누가? 오, 잘하시네요. 국토장관이. 자, 이거는 도지사가 같은 도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누가? 도지사와 시장.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가끔 하다 보면 얘도 국토장관이 하는 줄 착각을 해. 근데 얘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머스트. 됐습니까? 자, 여기잖아요, 이거. 공동. 자, 이거는 누가? 아래 것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자, 이거면 결론 첫째. 두 번째는, 자, 봐요.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와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 여기에 뭔 차이가 있느냐? 승인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점이잖아. 그렇죠? 이것만 구별하면 돼. 그럼 얘는 승인 받아 안 받아? 뭘 안 받아? 받죠.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 윗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자, 얘는 승인 받아 안 받아? 혼자 하는 건 안 받는다 그랬죠? 원래 네가 해서 나한테 받을 걸 내가 한 거잖아. 알겠죠?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잖아. 맞잖아요. 승인 받을 일 있어요, 없죠? 없죠. 자, 요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겁니다. 자,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돼요. 그렇죠? 광역계획 지정에 통제하면 몇 년 내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3년 내. 왜? 이기주의니까 안 하면 그대로 내버리면 같이 죽자 소리야. 그럼 내가 할게 이거잖아. 그죠? 안 하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거잖아.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있고 무슨 권자더라? 승인권자다.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 이제 심화학습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이 갈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95페이지에 있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는 must 하여야 한다. 그럼 하여야 한다. can은 무슨 글자 가지고 제가 차단을 했어요? 필요 요청자 가지고. 필요 요청이 들어갔으면 can. 알겠죠? 그게 없으면 다 must.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완벽 대비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이. 그래서 수립권자까지 강의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거기 뒤에 있는 196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